이번 영상은 연기금의 자산 배분 관련 영상입니다. 연기금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자산 배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모든 연기금을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예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서두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건 제가 국민연금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보고서나 위원이나 자문으로 제가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다 공개된 자료들 가지고 공개된 정보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라고 알고 영상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고, 근데 글로벌하게 봐도 국민연금의 규모가 아주 큽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여기 순위는 이게 가장 최근 거는 아니라서 7번째로 나와 있는 NPS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가장 최근 값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탑10 안에는 항상 들고 아주 큰 규모의 연기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웹사이트에 나온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곧 자산 규모가 운용 규모가 1000조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자산군은 크게 5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주식 부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이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해외 주식의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어서 지금 30%까지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채권은 40%, 전체의 40% 비중이 채권인데 대부분은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 조금 더 투자 비중이 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해서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 나온 거를 읽어보면은 중기자산 배분은 기금 운용을 위해 마련하는 기금의 5년 단위 중기 전략이다. 기금 규모 증가에 대비 수익성,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에 대한 중기 전망을 고려하여 5년 후의 목표 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자산 배분은 매년 하는 건데, 이제 매년 무엇을 하냐 하면은 5년 뒤에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거를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1차 년도의 자산 배분을 이제 다음 연도의 자산 배분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기자산 배분에서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자산군별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차이를 둬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들도 있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해서 큰 목표를 세우고 크게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하고 그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투자를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갖고 온 거는 중기자산 배분 수립 체계인데, 이건 제가 각 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의 연차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단계들별로 투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면은 경제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전망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제 투자를 하게 될 자산군, 여기서는 중기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군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근데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 기대 수익률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어떤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비덴드 그로스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자산군들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갖고 기대 수익률을 보통 그 전망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자산군별 벤치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의 자산군이 있으면은 그 자산군별 벤치마크를 가지고 이런 계산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변동성이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산군별 벤치마크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자산군마다 기대 수익률이 있고 변동성 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 모델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인풋들은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단계가 이제 최적화 모델을 돌린다는 건데 그 이전에 3단계가 정책 조건 등 고려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적화 모델의 인풋이 되는 그러니까 각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이 뭐 목표 수익률일 수도 있고 위험 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한 어떤 제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델에 반영해서 이제 최적화 모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기본적인 평균 분산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제약들이 포함된 평균 분산 모형을 아마 돌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돌리게 나오면 이제 최적의 투자 비중, 자산 비중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가지고 뭐 여러 대안들도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중기 자산 배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찾아보다가 다른 어떤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라서 이 수립 책에 관련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1단계는 뭐 큰 차이가 없이 경제 전망을 한다라는 거고 뭐 국내외 경제 전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국내 주식은 배당 할인 모형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주식도 동일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조금 나누고 프리미엄을 조금 나눠 가지고 그거를 다 더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도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용해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군별 변동성과 상관관계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20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19년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그냥 코스피인 거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l Country World Index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만 제외된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MPS의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구성한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역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정책 조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연간 손실 확률, 극단 손실, 그래가지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조건들을 다 넣어서 이제 4단계에서 최적화 모델을 돌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평균 분산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포함된 그런 문제를 푸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한도 내 수익률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한도에 대한 제약을 걸고 그 위험을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아가는 걸 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년도 보고서인데 중기자산 배분은 이제 5년 뒤에 목표를 정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5단계에 보면은 25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구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모델을 돌린 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되긴 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기자산 배분에 이렇게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데 가운데 별표된 부분 보면은 목표 수익률은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치 이렇게 되어 있고, 위험 한도는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 95% 마이너스 15%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그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은 적어도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조정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값들을 포함해서 그게 반영된 이제 목표 수익률 값을 최소 요구 수익률처럼 이제 넣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 매저 중 대표적인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95%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가 마이너스 15%다라고 이렇게 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5년 동안 5년 뒤에 자산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5년 안에 뭐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위험 한도를 정한다라는 것까지는 대략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도 2장 투자 정책을 보면은 목표 수익률과 위험 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금은 장기 운용 수익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실질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런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달성 한도를 노력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 필수적으로 만족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중기 자산 배분을 할 때 이게 기준 목표 수익률이 돼 갖고 그렇게 최적화 문제 또는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위험 한도를 보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은 95% 신뢰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 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의 조건부 기대값을 마이너스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의 그냥 정의를 조금 설명한 거고, 가장 극단적인, 가장 이제 안 좋은 5% 상황에서 그때 기대값이 마이너스 15% 이내다라는 걸로 이렇게 위험에 대한 한도를 정의하고 있고요. 제약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최저 적립금 비율, 연간 손실 확률, 미달 위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컨디셔널 밸류 앳 리스크만 보는 거는 아니고 추가적인 리스크 매저들, 위험 한도들을 가지고 최적의 자산 배분을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립 체계에서 벤치마크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벤치마크 지수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가지고 왔고요. 앞서 나왔던 내용인데, 벤치마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은 코스피를 사용하고 있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MSCI의 ACWI All Country World Index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리아만 빠진 엑스코리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NPS에서 계산하는 지수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 자산군의 벤치마크의 뭐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연차 보고서를 보면은 조금은 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 투자 내의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를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예시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모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